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도 2010선까지 오르면서 무난하게 보낸 국내 증시. 오늘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2000선 아래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치권의 긴축 재정안 합의 소식도 들려왔지만 이미 기대감이 선 반영된 탓인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오늘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림에도 201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던 지수는 현재 2000선 아래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현재는 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의 매도 물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현재 투신 쪽에서는 1000억 원 넘게, 기관 쪽에서는 종합해서 2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19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 3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제보다 18포인트 정도 내려왔습니다. 199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1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49억 원, 기관 쪽에서 1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상승 움직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보폭을 유지하면서 현재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와 52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긴축안 합의에 따른 기대감이 선 반영된 데다가 최근 3일간 내린 부담감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1120원대 개장간 이후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6원 정도 올라와서 112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121원 7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남겨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속을 썩인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열어둘게요.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그리스 긴축안 합의 소식과 그리고 고용지표가 호재를 나타내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리죠. 그리스 정치권에서 긴축안을 이제 수용 합의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유로존과 미국의 방향성을 좌우를 했죠. 그리스 정부는 그 트로이카하고 그러니까 ECB라든가 EU 집행위 그다음에 IMF하고는 사실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트로이카에서 원했던 긴축안이 그리스 정치권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리스에서는 이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연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을 재무장관 회의로 좀 넘긴 상태인데요. 일단 합의가 거의 됐다라고 봐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신규 실업 청구건 수가 1만 5천 건이 감소하면서 35만 8천 건으로 마감했죠. 2008년 4월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유럽중앙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1%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동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워렌 버핏이 그 멘트를 하나 했죠. 주식이 이제 수익률이 높고 금과 채권보다는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 상황을 요 근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낙관론으로 다시 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갑자기 그 시장의 방향성의 어떤 리포터가 바뀌면 주가도 출렁일 때가 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 문제가 일단 시장에서 수면 밑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일단 그리스 문제가 악재 해소냐 아니면 재료의 소멸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내겠던 기본적 계기는 그리스 문제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신용 강등이 주가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 올랐지만 그리스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공포를 먹으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한 1, 2조는 그리스 문제가 회자되면 주가는 빠졌다가
그리스의 타결 가능성이 나오면 주가는 낙폭을 줄이면서 장을 끝났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악재 해소는 맞지만 재료의 소멸로도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부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을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모멘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긴축 완화,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4% 전후가 나왔어야 긴축이 되는데 4.5%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구나 해서 긴축 완화를 약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는 좀 시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은 모멘텀이 부재가 됐기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을 좀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그 상승 추세는 유지되는 국면이고 일시적인 눌림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일시적인 눌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정말 매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단과 하단선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하단선은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새로운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면 1850 정도까지가 최하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단으로는 2500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주가 흔들리는 거래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나는 손실을 적게 보겠다는 사람들은 적절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약 3분의 1을 소유한 걸로 나타났죠.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도 역시 외국인들은 추가적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6,800억 유로 이상에서 1조 유로 정도까지 추가로 3년 만기 1%짜리를 대출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갈 곳은 없죠. 결국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게 좋겠는가 하는 부분과 여기서 어떤 금방 해소될 수 있는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를 눌렀다가 저점에 다시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 2007년도 2085를 찍을 때 일주일 만에 3조 5천억을 샀는데 결국 주가는 대폭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외국인만 100% 믿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매수를 했다가 현재는 이제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2,43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이 앞장서서 1,22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선물과 현물 사이의 베이시스가 어저께 상당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론 베이시스가 0.70인데 어저께는 0.50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예정됐던 부분이고 지금 다시 선물에서 상당히 힘을 좀 발휘하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1,900억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100억 정도를 매도했지만 큰 매도는 안 했지만 수량으로는 많이 샀습니다. 수량으로는 약 95만 주 정도를 추가로 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를 팔고 소형주를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이 2,400억을 팔았는데 기관 중에서 그나마 매수한 건 사모펀드 쪽에서 일부 매수를 했고요. 투신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 종목군을 보시면 철강 금속 쪽에서 매수가 190억이 들어왔고 서비스업 중에서 147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종목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물량을 3,500 정도 파는데 기계업종과 서비스업 쪽에서는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큰 문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후장 마감 전략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금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모도 훈훈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즐겁게 금요일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연결부터 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기침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부산인데요. 아, 부산에서요. 부산 분들 참 개미들 이렇게 자주 방문해 주시는데요. 자, 이번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종목들 들고 계시는지요? 새 종목 얘기하라고, 얘기. 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신가요? 예, 카프로요. 네, 27,450원에, 네, 예, 30%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AP 시스템요. 네, AP 시스템이요.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15,400원에, 네, 예, 50%요. 네. 나머지 한 종목이요. 예, 포스코 ICT, 네, 포스코 ICT. 예, 9,090원에 네. 15%요. 네, 15% 총 세 종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프로가 27,450원에 비중이 30%, AP 시스템이 15,400원에 50%, 포스코 ICT가 9,090원에 15%, 나머지 5%는 다른 종목들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세 종목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카프로는 조금 수익 중이신 것 같고요. AP 시스템과 포스코 ICT가 조금 손실 중이신데 오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조금 칼칼하신 게요. 네네. 네, 이 종목들이 조금 속을 덜 썩여야 수익을 많이 내줘야 감기도 빨리 나으실 텐데요. 근데 오늘 그 포스코 ICT가 많이 떨어지는데, 예, 맞아요. 저도 문제인가요? 봤습니다. 네, 이 코스코 ICT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인지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카프로와 그리고 AP 시스템 나머지 두 종목도 어떤지 제 옆에 왕설량 팀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 직접 얘기 나눠보면서 그동안 속상하셨던 거 다 털어놔 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카프로하고 그리고 AP 시스템 그리고 포스코 ICT 이렇게 세 종목 그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 들고 계신 지 지금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카프로는 11월 달에 샀고요. 예, 예. AP 시스템은 12월 초에 샀고, 예, 예. 네, 포스코 ICT는 얼마 안 됐는데, 예, 예. 하자마자 계속 저렇게 흘러내리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 세 종목을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뭐 어떤 것을 이제 보시고 이제 투자를 좀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AP 시스템은 예, 제가 그 삼성중공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 예. 이번에 그것도 굉장히 손해 많이 보고 있다가 조금 수익 내고, 예, 예. 예, 그 팔고 매도해가지고 예, AP 시스템을 갖다가 물타기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런데도 저렇게 계속 움직이지도 안 하고 저러고 있고 방송 보고 주로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카프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예, 예. 이 카프로가 최근에 이게 급등을 이제 조금 이제 상승을 계속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계속 급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한 달 사이에 이제 급등을 보였잖아요. 네네. 이 급등을 보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실적 부분이 이게 그만큼 많이 빠졌던 이유는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었는데, 근데 네. 요번에 이제 다시 상승한 부분은 실적이 다시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게 카프로 락탐이라는 거거든요. 이 카프로 락탐이 이제 가격이 급락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이 가격이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 카프로 락탐이라는 가격이 톤당 2,400달러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그 저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3,0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카프로 이제 주가가 그동안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급등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프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그리고 중기적으로 갖고 가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매수 가격도 상당히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을 보시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시장에서- 또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예, 예.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화학 업종이 대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화학 업종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이제 예. 다음 주까지 이제 봤을 때 꾸준하게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카프로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2.7%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그냥 떨어지는 것 같지, 이제 그 일회일비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충분히 35,000원까지도 돌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연평균 이 카프로 락탐을 이 사서 쓰는 게 연평균 12%씩 이렇게 그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3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치만 만약에 27,500원 라인선이 이제 지지선이 가장 강한 지지선이었는데요. 이 네. 27,500원을 깨지고 이제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까지는 하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7,500원까지 하락을 보여가지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다. 그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카프로에 대해서는 뭐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세요, 혹시? 어, 충분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AP 시스템에 대해서 좀 그 이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제일 궁금하거든요, 에피 시스템이. AP 시스템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주가가 계속 그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이제 계속 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예, 이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은 잘 나왔었어요. 근데 예. 요번에 이제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얘네들이 삼성전자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AP 시스템이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전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장비를 삼성전자에서 중국에다가 요번에 이제 대규모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는데 거기 안에다가 이제 그 장비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여부 때문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락과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삼성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 때 이제 공급 계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하반기 때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실적도 좀 이제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저평가,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확인할 때 이제 PER이라고 해가지고 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예, 이 AP 시스템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퍼가 15 정도가 됩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가지고 다른 이제 전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한 퍼가 20 정도 받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좀 저평가됐다라고 또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 정도가 좀 더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5 정도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전 저점 라인 12,200원까지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이 라인까지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2,200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도 전 고점 라인인 15,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제가 때는 매수한 가격까지는 오겠네요.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더 걸릴까요?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 3, 4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종목인 이 포스코 ICT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포스코 ICT가 오늘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죠? 예. 예, 오늘 갑자기 이렇게 4%나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이유가
포스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포스코의 계열사 중에 하나잖아요. 예. 포스코에서 이 포스코 ICT를 이제 그 지분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좀 돌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 소문이 돌면서 이게 이렇게 오늘 갑자기 급락을 보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런 매각 소식 그런 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한 7%까지 빠지다가 6%까지 빠지다가 지금 이제 3.7%까지 마이너스 3.7%까지 다시 올라온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포스코 ICT 그러니까 이 121선 지지 라인만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121선 라인을 지지 못하고 오늘도 보면은 121선 라인에서 지지 받고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21선 라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절 라인으로 이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5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을 만약에 뚫고 더 내려간다 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 가격대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어머님. 예.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전 고점 라인까지만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9,8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LP 시스템은 예. 본전까지 오는데 그게 한 3, 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좀 그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감기 꼭 나으시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전화 부산에서 한번 받아봤네요.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 하시면서 주저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은 클루넷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9517번님, 9517번님인데요. 클루넷을 4,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정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주가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네, 우선 뭐 역시나 대선 관련 테마로서 많이 네. 움직였던 종목이고 완처스 원장 관련주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좀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안철수 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어떠한 발언에도 시장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주가가 급변동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갖고 사실 좀 그 손실을 줄이시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뭐 계속적으로 이 정책 관련된 그러한 이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은 정작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정치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주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뭐 어제장부터 이 대선 관련 테마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고 있는 것이 조금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좀 다른 테마, 뭐 풍력이라든가 최근에 좀 뭐 LT 관련주도 뭐 이러한 관련주들로 좀 투자 심리가 전이가 되면서 이 대선 관련 테마가 조금은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클루넷도 뭐 기업 펀더멘탈 측면이 아닌 그러한 테마적인 형성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 번쯤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장에서 2.6%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2,94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철수 원장 관련주, 뭐 문재인 이사장 관련주 할 것 없이 오늘장에서는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우선은 매도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러한 인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한다면은 한 3,300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손절가도 좀 짧게 잡으셔야 되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2,800원 정도가 지지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선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그런 구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클루넷에 대해서는 손절가 2,8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3,300원 라인 제시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양성으로서 투자 전략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625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일 방송 보면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애경유화를 보내주셨는데요. 38,3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애경유화는 왕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이 애경유화도 네. 지금 시장에서 1%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화학 쪽, 이제 화학 종목으로서 이렇게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화학 업종이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다 하락을 큰 폭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애경유화도 마찬가지로 1% 정도 하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도 이제 그 전화 상담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카프로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애경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학 관련된 업종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하락을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역시 이제 200일선 부근에서 계속 이제 그 저항을 받고 다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만약에 이게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다시 이제 그 200일선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목표가를 4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4만 원에서 이게 만약에 강하게 이제 거래량을 실리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갖고 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4만 원에 매도하시는 그런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조정을 이렇게 줄 때 그때 매도를 보이고 매도를 하시는 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35,000원, 그러니까 손절 가격 35,000원을 만약에 그 밑으로 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3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계속 지지 라인으로 이제 계속 지지를 보였었는데요. 이 35,000원을 35,000원 이탈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 한번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 관점도 이렇게 한번 3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TX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 살펴드릴게요. 3353번님 봐드립니다. STX 1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라고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XTX 네. 그룹 자체적으로는 최근에 바닥을 완전히 좀 다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상당히 2010년도부터 그 상당히 2010년 말부터의 하락세가 짙어지면서 사실 2011년도에 있어서 XTX 그룹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이 바로 XTX 그룹 자체적인 재무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XTX 그룹주,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연이 하락 흐름 보였는데 작년도 말부터 이러한 모습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XTX 그룹 자체적으로 이 재무 구조에 대한 그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도가 쌓고 있는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는 뭐 해외 수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완만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닥권은 완전히 이제는 다진 것으로 좀 판단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그룹주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재무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급등 양상 보이고 있고 또 유럽 쪽 이 XTX 그룹 자체적으로 조선 해운에 대한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 대한 이슈, 뭐 그리스발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연일 좀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있어서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좀 낮은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으니까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미 오늘장에서 200일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돌파 이후에 매물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량이 최근에 급등했다라는 거 역시나 XTX 그룹 자체적인 투자 심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 18,500원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 가격대를 제시해드리겠고 2차적으로는 약 2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XTX 그룹에 대해서는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에 대해서는 13,000원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네. 길게 잡았는데 뭐 워낙 분위기 좋고 그리고 재무 구조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길게 잡으셔갖고 예. 손절보다는 홀딩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TX 봐드렸고 다음은 LG전자가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세 분이나 들어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봐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LG전자 10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시고요. 또 한 분께서는 7만 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인데 어제 매수하셨다고 해요. 오늘 내리는데 좀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고요. 또 한 분께서는 매수하지 않으신 분인데 지금 현금 비중이 100%라고 새로운 한 종목을 추가하고 싶은데 LG전자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어떻겠느냐 하십니다. 총 세 분입니다. 두 분은 보유하신 분, 나머지 한 분은 매수하실 분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LG전자가 오늘 하락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IT 업종이 지금 예.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여러 이제 관련된 IT 대형주들이 다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똑같이 지금 시장에서 LG전자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역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LG전자 그러니까 그 IT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IT 업종이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배경에는 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만큼 들어왔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그 삼성전자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LG전자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LG그룹주가 또 이제 시너지를 받고 이제 LG그룹주 관련돼 가지고 LG화학이라든지 여러 이제 LG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업종별로만 봤을 때 IT 업종은 당분간 좀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LG전자 그러니까 이거 딱 하나만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LG그룹주에다가 LG전자가 그동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업종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IT 업종을 봤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의 이제 흐름이 아예 이제 완전 IT 업종에서 화학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 조선 업종 이런 쪽으로 아예 이제 기계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가 다시 가려면은 그 업종들이 죽어야지 다시 IT 업종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LG전자보다도 다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다른 업종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이제 들고 계시는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두 분한테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는 들고 갈 수 있다. 장기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1차적으로 금방 돌파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최소적으로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만약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다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다라는 분은 다른 업종 한번 찾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접근하는 건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네, 그 사이에 두 번째 전화가 왔다고 하거든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예, 네. 어,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시청자님 궁금합니다. 네. 예, 부산에 사는 부산에서요. 첫 번째 전화도 부산이었는데 부산 분들 참 개미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화신하고요. 네, 화신이요. 예, 온세텔레콤요. 온세텔레콤 두 종목이신가요? 예, 최근에 네. 샀습니다. 두 네. 종목 다.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 비중은 어떻습니까? 화신은 11,650원이에요. 저가에 매수하셨네요. 예, 네. 온세텔레콤은요? 온세텔레콤은 429원에 네. 10%요. 네, 화신 비중이 70%라고 하셨나요? 예, 한 70%. 네, 시청자님 지금 TV로 시청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냥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밖에서 네. 잡음이 조금 들리길래 혹시 TV 소리인가 했습니다. 자, 화신은 11,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 저가에 매수하셨네요. 온세텔레콤은 429원은 10%, 현금 비중이 20%시고요. 두 종목 예, 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신은 지금 쭉 위로 올라간다면 참 매수 잘 하신 건데 옆에 심기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밖에 계시는데 통화하시는 거는 문제 없으신가요? 예, 문제는 없는데 조금 잡음이 좀 느끼다 보니까 네. 조금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아, 제가 좀 무슨 말이죠?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비중이 좀 적으신 온센텔레콤부터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온세텔레콤 제가 잡은 이유는 네. 그냥 뭐 조금 저점이다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른 데 인수 합병됐다는 소리도 들었고,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뭐 기타 등등이죠. 우선은 뭐 온센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적인 투자 그리고 좀 종목군들이 지금 화신도 그렇고 온세텔레콤도 그렇고 좀 조그만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매매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그 파는 편 비중이 네. 제가 작은 종목에다가 조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네. 이제
중형주로 또 바꿔보려고요. 이제 중형주로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화신도 넣어놓고 네. 화신도 넣고 온세텔레콤도 넣어놓고 그랬습니다. 네. 우선은 온세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4이동통신 관련주로서 유명한 것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네. 사이동통신.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매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네. 4이동통신 관련주들이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업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뭐 확실하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이동통신 관련주들 뭐 성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뭐 어느 정도 변동성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이 4이동통신 관련된 사업 허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이라든가 그리고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주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온세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가가 550원대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 그동안 기대감이 좀 많아지면서 뭐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는 사실 어느 정도 뭐 실적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는 곳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 온세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2006년 정도, 2007년 정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높았습니다. 사실 이 온세텔레콤이 어떠한 기업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네, 시외전화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 시외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휴대폰이 상당히 발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이 발달이 되면서 사실 온세텔레콤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점. 아무래도 뭐 그 시청자님께서도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주위에서 이 온세텔레콤을 이용한 뭐 통신망을 이용해서 어떠한 전화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뭐 온세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군인들이 많이 쓸 것입니다. 아무래도 콜렉트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온세텔레콤은 그러한 부분에 좀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러한 부분 군 장병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시점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도 안 좋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그 실생활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을 보시게 되시면은 뭐 매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 분기마다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나는 기업을 꾸준하게 성장성만 보고 매수를 하고 홀딩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시기 때문에요. 온세텔레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좀 그 매도하셔갖고 좀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물론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갖고 불확실성을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적자 나고 있는 기업을 매수하고 계속 들고 가지 말자.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아까 대답하셨듯이 주위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신다고 한다면은 매도 관점 지금 그냥 가격대에서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우선은 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에 따른 실적이 좀 나와줘야지만이 이러한 통신주라든가 이러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주들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다음에 종목 선택하실 때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화신이 비중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예. 화신은 지금 제가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떨어진 것 같아갖고 지금 네. 더 넣으려고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중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70% 계좌에 보면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 정도 네. 되는데 70%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근데 네. 내가 만약에 비중을 더 넣고 싶다 하면 밖에서 또 사와야죠. 네. 제 개인 그 성장이 있어요. 네. 우선은 화신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 준 건 아실 거고요. 현대기아차에 네,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현대기아차에 대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화신 같은 종목군들도 사실 뭐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그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뭐 상당히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증가세를 보였지만 사실 시장의 눈높이는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약세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평화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우하이텍 특히나 이 화신 같은 종목군들 현대기아차의 의존도가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에 대한 영향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뭐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기대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썩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화신은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어느 정도 그래도 홀딩 전략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매수를 하실 가격대가 11,000원대인데 목표가는 최초 얼마 정도 설정해 주셨나요? 1차 목표가는 한 13,000원대고요. 13,000원이요? 예. 네. 2차는 좀 길게 보고 그러면 한 15,000원까지요. 네. 우선은 만약에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13,000원 부분 왔을 때는 좀 매도하신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대형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1차적인 목표가는 최초에 시청자님께서 설정하셨던 13,000원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화신의 차트 보시면은 11월 달부터는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락 추세 속에서 잘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락 추세가 나오고 횡보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반등 주고 다시 한번 급락하고 또 횡보하다가 좀 반등 주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하락을 하다가 조금 이제 횡보가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13,000원대까지의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은 높은 것이 조금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하락 추세 속에서의 상승 기조를 이용해서 한 13,000원 부분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시면은 12,700원 정도 부분에서는 좀 매도하신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업종 매수하실 타이밍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왕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조선이라든가 화학 이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왔을 때 그때 재매수하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STO인가? STO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STO요? 예, 아니요. STO인가 그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그냥 관심 있기만 그냥 보고만 있거든요. 네네. 그 정보는 또 어떻는가? STO요? 예, STO. 네, 우선은 STO 같은 경우에는 패션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패션 쪽에 좀 네. 관심이 많으신가요? 섬유 의복 쪽이요. 아시는 분이 뭐 그거 들고 있다 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저도 그러세요? 관심 가지고 있었죠. 네, 우선은 만약에 패션 쪽으로 관심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선택은 좀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STO뿐만이 아니고 LG 패션이라든가 한성 같은 종목군들 사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양 사업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개인적인 그러한 뭐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요. 뭐 STO보다는 한섬이라든가 LG 패션 최근에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러한 종목군으로 한번 급락 시 반발 매수 및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차라리 접근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우선은 너무 중소형주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들이 더욱더 상승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도의 이런 장 속에서는 조금 대형주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되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도 이렇게 부산에서 한번 받아봤고요. 문자 들어온 거 살펴보겠습니다. 한지레온에 들어왔는데요. 15,633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수익 중이시고요. 예, 지금 한진해운 매수하신 분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매수를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운임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의 다른 이제 운임 가격이 이제 세계 운임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해운도 운임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리게 되면은 바로 실적에 이 증가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너무 많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은데 근데 15,00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잘 매수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충분히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 고점 라인.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를 한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차트적으로 이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 노란 색깔 이 선이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가 27%나 가까운 매물대가 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도 관점이 아니라 충분히 나중에는 향후적으로 봤을 때 3만 원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볼까요? 정확한 목표가는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네. 돌파를 할 것 같으니까요. 네. 24,000원,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3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그 매물대가 놓여 있는 가격이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밑에까지는 하락할 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여기까지 하락하게 된 이유는 한진해운이 뭐 이제 그런 경영, 그런 노조, 그런 관련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15,000원까지는 네. 제가 보기에는 다시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 매물대 라인이 이제 그때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은 삼성증권이 들어왔습니다. 6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신데 보유를 해야 할지 지금 이쯤에서 마음을 접고 손절해야 할지 이 점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네. 봤으면 손절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증권업종뿐만이 아니고 금융업종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2,000포인트를 장중에 찍는 그런 모습도 종가 기준으로 찍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작용을 하면서 급등했다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48,000원대에서 65,000원대까지 급등 흐름 보였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조금 하락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사실 어느 정도 큰 폭의 손실을 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직 손실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손절하신 다음에 그리고 시장 상황과 그리고 증권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변화를 다시 한번 감지하신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은 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하시면서 지금 가격대에서 우선은 매도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매수하실 기회가 왔다 하면 그 가격대는 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은 한 5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네. 있는데 사실 뭐 이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아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네. 1차적으로는 한 55,000원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조금 마음을 접으신 대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25만 6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7646번님의 종목입니다. 예, 이마트가 최근에 네. 하락을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예.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의 이제 그 영업 시간, 이게 강제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영업 시간을 강제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충분히 악재입니다. 악재인 만큼 지금 오늘 이 지지 라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지 라인이 전 저점 지지 라인하고 딱 맞닿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 지지 라인 만약에 밑으로 더 밀렸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고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더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이 라인 한번 지켜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만 원까지 하락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5만 원 뚫리고 25만 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승하는 그런 여력은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상승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전 고점 라인이 28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했는데요. 왕설량 팀장님, 신기현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 의미 있는 한 주였죠.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도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